안녕하세요. 우주별입니다. 여러 책이나 영화, 그리고 드라마에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읽을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다룬 것들이 많지요. 그리고 이는 사람들에게 꽤 흥미롭게 다가오고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은 바로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무슨 심리다, 뿌슝 빠슝 삐슝 하는 내용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오히려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지요. 타인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데 심리 상태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심리학이 아니라 독심술이고요.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학교에선 활발하고 잘 웃지만 집이나 혼자 있을 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학교 친구가 자신을 밝은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못한 것처럼 상대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다방면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를 이해할 때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우울할 땐 주변 사람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도 우울해 보이고, 내가 피곤할 때 주변 사람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도 피곤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다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싶다면 이런 투사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고 상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말을 보는 것인데요. 자신에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어휘, 그리고 목소리 톤과 억양을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상대가 자신에게 다음에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면 나와 계속해서 지금 당장엔 뭔가를 하기 피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목소리 톤과 억양의 경우에도 우리가 집에서 하는 말투와 친구와 하는 말투, 그리고 연인과 하는 말투, 동료와 하는 말투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어떤 목소리 톤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에겐 다른 톤으로 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세 번째는 상대의 행동을 보는 것인데요. 사실 말은 누구나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던지요. 하지만 행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 이성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만나기를 피하거나 연락을 잘 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과연 관심이 정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친구가 나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하지만 다른 친구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나를 피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말이 정말 진심일까요? 그러니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행동들 말고도 순간순간 나오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대화를 할 때 팔짱을 끼고 방어적으로 대화를 하는지, 혹은 테이블로 의자를 당겨 앉으며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는지, 나와 얘기를 할 때 시계를 많이 보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등 행동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잘 관찰하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잘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때도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와 대화를 할 땐 핸드폰을 계속 보는데 나와 대화를 할 땐 핸드폰을 잘 보지 않는 등 평소에 보이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잘 관찰하고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설을 세우는 것인데요. 상대를 잘 이해하고 말과 행동을 보며 추측되는 상대의 심리에 대한 여러 가설을 세워둡니다.
이때 가설은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아니라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는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해 같은 흑백 논리를 최대한 피할 수 있고요. 또한 그저 가설이기에 가설과 다르다면 가설에 상대를 끼워 맞추기보다 수정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를 들어 한 사람에 대한 가설을 세울 때 첫 번째,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두 번째,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세 번째, 저 사람은 나를 친구로만 생각한다. 네 번째, 저 사람은 나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다. 같이 네 가지 가설을 세워두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뒤에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며 가설을 수정해 나가면서 상대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한 좋은 대처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렇게 상대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에 나타난 방법들을 시도하시고 또 여러 번 시도해서 익숙해진다면 상대의 심리를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타인의 심리 상태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심리 상태는 또 기분에 따라 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에게 자신의 심리를 말하면서 자기 개방을 하고 상대의 심리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다른 사람들을 잘못 오해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별이었습니다.